예, 정재훈 대표님 말씀 중에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승 속에 2차 전지주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심 대표님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주가 강세였다. 그러면 에코프로주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차 전지주 전반으로까지 이 온기가 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면 지난 2주 동안 2차 전지 주들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공매도 금지 발표가 나고 이제 월요일 급등하고 화요일 날 고점을 찍고 내리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 이전보다 더 빠진 종목도 있고요. 대부분 공매도 금지 발표 이하 주가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 또 한 25% 정도 이렇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 또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또 조그마한 어떤 그 발생해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아직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도 일단 뭐 냉정하게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단기적인 반등은 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흐름을 가정을 하시되 리튬 가격이라든가 또 미국의 아까 말씀하셨던 앨범알 주가들을 보면서 향후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를 좀 가늠하셨으면 합니다. 예, 2차 전지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강세 속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자세한 분석과 전략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장에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소식뿐만 아니고 K배터리에 대한 국내 배터리 3사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일시적이라는 의미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 대표님, 사실 그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하루하루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으면 좋은 소식도 나오고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쁘다면 나쁜 소식도 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긴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사가 합쳐서 8조대의 투자를 좀 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2배 이상 설비 투자를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설비 투자에 가장 보수적으로 했었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합작사를 좀 만들어가면서 계속 증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쪽의 섹터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소재 쪽 기업보다는 셀 기업들의 밸류가 조금 더 싸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점유율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LG 엔솔이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참 영업 활동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증설도 갑작스럽게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익에 대한 구조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 그리고 가장 싼 셀 기업이 아마 삼성 SDI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이라든가 유럽의 CRMA 법안에 따라서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ESS라든가 뭐 선박, 친환경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투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준 대표님의 핵심을 들어보면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보다는 셀 기업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요. 시장을 보게 되면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전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 자, K배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와 경쟁이 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가끔씩 뭐 주가가 빠지거나 뭐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LFP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지금 그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죠. 테슬라가 뭐 계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 사실 뭐 배터리가 가장 원가에서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원가를 다운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의 그 채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FP 배터리는 삼원계 대비해서 무게는 무겁지만은 가격적인 면에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한 50%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셀 기준으로도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LFP 배터리 지금 점유율을 보면요. 지금 탑재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한 2030년까지 이제 50%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만 사실 전기차가 다변화가 돼 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의 탑재율이 60%예요. 그러니까는 반면에 이제 유럽 시장의 탑재율은 5% 미만입니다. 즉 현재는 중국 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LFP 배터리의 탑재 비율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도 뭐 특히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못할 건 없고요. 이제 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그 미국 공장의 양산 시기가 2026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 공백은 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추후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가능성도 중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게 종목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이후 2차 전지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최선호주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지현 대표님, 네. 최선호주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일단 2차 전지 쪽 섹터는요. 뭐 불문하고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낙폭과대로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 이들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급락을 하면서 피해를 봤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장비와 뭐 부품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특히나 수주자구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반등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PNT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상장했던 필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코인테크라든가 CIS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가 수주자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이제 동시에 하는 지금 하이브리드성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 동진 세미캠은 본업 자체가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대표적인 소재 업체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이 확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용 이제 CNT 도전제라든가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까지 확산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C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쓰이는 동박의 세계 1등 업체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화학 사업부까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회사가 좀 탈바꿈을 합니다. 이 화학 사업부는 완전히 매각을 하고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테스트 업체죠. ISC를 인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쪽까지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축으로 가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무재 대표님의 제3의 관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반도체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섹터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